정말 근사한 안과, 안구건조증 1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옛날에는 있었을까요? 건조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자연 환경이 좋고 습도가 높고 밖에서 다 생활을 하니까 지금 건조할 그런 조건이 없었는데, 지금 현대는 아파트 생활을 포함해서 눈을 아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질환 1위라고 하면은 안구건조증입니다. 현대의 병이죠.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는데 이렇게 태양이 장렬하고 있죠. 안경,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구건조증, 영어로 드라이 아이 신드롬이라고 하죠. 왼쪽에는 눈이 촉촉하게 눈물 있죠. 이렇게 눈이 아주 투명합니다. 투명. 이 정상 눈이죠. 이렇게 정상 눈인데 오른쪽에는 땅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건조. 땅이 지진이 일어났듯이 다 갈라져 있고, 눈의 충혈, 각막도 무엇인가 불투명해 보이죠. 이 건조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 질환 1위입니다. 1위. 자, 이렇게 건조증이 있으면 많이 불편한데요. 그런데 또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는 것이 건조증입니다. 그러면 오늘 건조증에 대해서 오늘 증상과 여러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에 건조증이 어떤 질환인가,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똑같은 증상입니다. 챗 GPT에서 뽑은 사진인데요. 눈이 건조하다. 그렇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가뭄 때 얼마나 목이 탑니까? 눈도 역시 탑니다. 물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것이 안구건조증이라고 하죠. 눈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건조증이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계가 동그란 구가 기계 속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그 구에 윤활유, 기름이 부족하면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않겠죠. 눈 역시 눈물이 있어야 잘 눈알이 돌아가는데, 눈물이 없으면 기계의 윤활유, 기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도 눈물이 없으면 눈이 돌아갈 때 많이 불편하게 됩니다. 이것을 안구건조증이라고 합니다. 눈이 건조죠. 그러면 안구건조증은 누구한테 많이 생길까요? 여성한테 많이 생깁니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거의 2배 정도로 많습니다. 남자 31, 여성 68. 그리고 폐경기, 여성 주로 40 중반 후반 이후로 폐경기는 오게 되어 있죠. 폐경은 언제 올까요? 40대 후반, 늦으면 50대 초반.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까지 여성의 폐경의 시간은 거의 변동이 없을 정도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폐경기 이후에 현대병으로 앓는 병이 안구건조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도 없느냐? 남자도 물론 있습니다. 남자도. 여성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안구건조증은 눈에 눈물이 생기면 그 코로 나와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눈과 코와 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눈에 눈물이 이렇게 코로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다는 말 들었죠. 눈물을 많이 흘리면 입이 짭짤한 느낌이, 눈에 있는 소음기가 입으로 들어가서 짭짤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눈물과 코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안구건조증의 정의는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눈물이 많이 분비되더라도 그 성분에 변화가 생기면은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과각막 질환 연구에서 눈물막의 이상과 관련된 안구표면 눈물막의 이상이다. 그러면은 눈물이 언제 많이 날까요? 찬바람이 불 때. 찬바람이 불 때 밖에 나오면은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죠. 이것은 눈물에 보호하는 눈물막. 눈이 있으면은 눈물을 보호하는 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막이 없으니까 자극이 오니까 반사적으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물 보호막이 없어서 바로 자극 눈물샘에서 눈물이 분비되는 겁니다. 아이고 건조증인데 왜 눈물이 많이 나지? 예, 건조증인데 보호하는 눈물이 없으니까 반사적으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모든 질병 중에 가장 많은 질병 1위다. 대도시 인구의 80%에서 이런 증상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생활 하시는 분들은 건조증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텔레비전 많이 보시는 분들 다 집중해서 보니까 눈을 깜빡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조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집중해서 보죠. 집중해서 보면서 눈의 건조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하루 종일 써야 되죠. 하루 종일 쓰고 있죠. 옛날에는 한자니까 글자도 컸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큰 물체도 보면서 눈을 쉬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눈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지금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질병 중에 1위는 안구 건조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안구 건조증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조선시대에 김빙이라는 분이 선비가 돌아가셨어요. 왜? 언제? 선조 임진왜란 때 당파 싸움으로 정여립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정여립은 자기를 하였고 그때 부관 참시를 해서 그런 또 죄를 다시 묻는 추궁을 할 때 그 집행관이 김빙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김빙이란 집행관이 있는데 평소에 이분이 건조증이 심해서요. 그런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죠. 그 김빙의 눈에 눈물이 흐르니까 정여립을 추모해서 불쌍히 여겨서 역적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곤장을 받다가 사망을 한 최초의 사건, 안구건조증으로 역적이 아닌데 역적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물론 김빙의 죽음에도 정여립 이분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역적인지 아닌지는 또 후세가 또 판단하겠지만은 안구건조증으로 사망한 분 1호.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시도 때도 없이 찬바람이 불면은 눈물이 흐를 수가 있다. 반사 눈물이라 생각하십니다. 반사 눈물. 그럼 눈에는 이렇게 보호 눈물이 있는데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조선시대에 김빙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589년도 임진왜란 바로 전에 돌아가셨죠. 자, 그럼 눈물은 세 가지 층이 있어요. 3층이. 첫째, 현대인의 가장 많은 질환이 건조증이다. 눈물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1층, 2층, 3층 하듯이 제일 눈에 붙어 있는 쪽, 안쪽 이게 점액층입니다. 점액층. 점액층이 있고 그 다음 중간층은 수성층, 이렇게 수성층, 점액층. 자, 그 다음은 지방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점액층이 눈하고 각막하고 딱 붙어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러면서 이 수성층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층이 점액, 끈적끈적한 점액이 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눈물이, 진짜 눈물이
있는 거죠. 눈을 촉촉하게 유지를 하면서 눈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눈물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물이 그냥 밖으로 공기 대기하고 접촉하면 눈물이 다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것을 지방층이라 있습니다. 지방층. 기름층이 있는 거예요. 기름층. 기름층. 기름층이 눈물을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기름층. 가장 바깥층에 지방층, 기름층이 있다. 눈물 수승층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름층이죠. 그러면 눈물층은 3층으로 되어 있다. 3층. 그 3층은 첫째는 눈물층을 눈의 각막에 부착시켜주는 점액층, 그리고 순수한 눈물층, 중간층, 그리고 눈앞에 방어를 해서 기름띠가 있어서 눈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지방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이렇게 세 가지 층이 가운데 눈물층이 가운데 있습니다. 안쪽에는 점액층, 여기는 지방층. 눈물이 밖으로 증발을 막아주죠. 이 점액층은 각막에 유착시키는 역할, 이렇게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점액층과 수승층과 지방을 분비하는 셈이 다 달라요. 눈물샘, 옹달샘이 아니고 눈물을 만드는 셈이 세 가지가 있어요. 눈 위에, 두덩이에 바깥쪽에 큰 어떤 분은 볼록하게 만져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안 만져지거든요. 이 눈의 바깥쪽 위에 큰 눈물샘 주머니에서 수성 눈물을 만듭니다. 수성 눈물. 그리고 이 마이보미안 글랜드라고 이 샘에서 기름, 지방층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막에 또 세포에서 점액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눈 안에 눈꺼풀과 결막에 세 개의 기관이 있어서 세 개의 구조에서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 물질을 눈물층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눈물층은 몇 층이다고요? 3층이다. 세 개 층이다. 걸 아시면 되고 세 개 층이 각각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점액층은 눈물을 각막에 부착시키는 역할, 그리고 그 앞에 눈물, 수성층, 그리고 바깥쪽에는 기름띠, 막이 있어서 눈물을 밖으로 증발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층, 이렇게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그럼 어떻게 생길 것인가? 세 가지 성분 중에 각각 부족하거나 그리고 어떤 성분이 하나의 문제가 생겨서 또 눈물이 빨리 증발되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이렇게 수성 눈물이 부족하다. 눈물 생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눈물막이 또 기름층이 부족하면 눈물막이 증발되어 버리니까 눈물이 빨리 증발되어 버리죠. 그죠? 그래서 눈물이 생산이 되지 않거나 눈에서 빨리 증발이 되어 버리면은 그런 혼합형 건조증. 그래서 눈물은 눈물 생산이 적다. 두 번째는 눈물이 눈에서 빨리 증발되어 버린다. 이런 두 가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죠. 마이보미안 글랜드라고 있어요. 마이보미안 글랜드. 이 마이보미안 글랜드, 이게 기름 하나 분비샘이죠. 이 기름이 이렇게 눈꺼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옆에서 단면을 보면은 이 부분이 마이보미안 샘인데 이게서 눈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름이 지방층, 눈의 바깥쪽에 있는 눈물샘에서 수성층, 결막 세포에서 점액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눈물은 세 개의 층이고 각각의 기능이 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눈이 시리다,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안구건조증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질환 중에 1위가 건조증입니다. 건조증. 그래서 건조증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각막과 결막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각막과 결막에. 나중에 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각막, 결막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력이 잘 안 나오겠죠. 그 부분에 세균이 들어가면 또 각막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액청, 수성청, 기름층이 있고요. 마이보미안 샘이 기름이다. 이렇게 눈물샘이 이 코입니다. 눈이고 눈물샘이 큰 눈물샘이 있고 결막, 각막 이렇게 쭉 밑에서 눈꺼풀에서 다 나온 게 마이보미안 샘. 이 눈물 구멍을 통해서 눈물이 생산된 것이 코로 흘러나와서 또 코로 흘러나오는 눈물은 어디로 가죠? 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과 코와 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눈물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기본 눈물, 항상 나오는 눈물, 기본 눈물이 있습니다. 기본 눈물은 눈을 선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눈 전체를 적셔주고 눈 건강을 보호해주면서 눈물이 항상 생산되는 역할, 항상 조금씩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눈에 티끌이 들어왔다. 그때는 갑자기 눈에 눈물이 발컥 쏟아지는 거야. 그게 반사 눈물이다. 반사 눈물. 가장 1번은 기본 눈물, 2번은 반사 눈물. 우리 눈에는 항상 눈물이 나와서 눈을 알을 돌릴 때, 기계가 돌아갈 때 윤활유가 있어야 잘 돌아가듯이 눈알도 돌릴 때는 눈물이 있어야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항상 나오는 기본 눈물. 그리고 티끌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반사 눈물. 자동차의 워셔 같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눈물은 또 종류 한 가지의 감정의 눈물. 가슴이 아프다, 기쁘다. 그 감정의 눈물. 그 눈물은 맛도 좀 다르다고 하죠. 엔돌핀이라든지 세로토닌 성분이 섞여져 나오고 어떻게 보면 비언어적 소통이라 하죠. 이렇게 뮤신, 눈에서 눈물이 부착하는 역할, 뮤신, 점액청, 수성청, 이 눈물청, 이 기름청, 눈물이 증발을 억제해 주죠. 이렇게 눈물청은 세 가지고 그곳에 또 감정의 눈물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여러 형태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나눠지고 있죠. 자, 챗GPT에서 뽑은 사진인데요. 안구 건조증 치니까 땅이 이렇게 다 가뭄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땅이. 눈은 이렇게 충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각막도 부셨습니다. 각막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챗GPT에 찾으면은 그림을 그려달라, 이미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런 사진이 있던데요. Cracked Earth, 그냥 땅이 갈라진 거예요. 크랙. 그죠? 자, 건조증 하면은 우리 논밭이 쩍쩍 갈라지듯이 눈도 갈라지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루에 눈물 생산량이 얼마나 될까요? 1년의 눈물 생산량이 56에서 113리터. 엄청난 양이죠. 리터로 치면은. 하루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100cc. 그래서 300cc. 하루에 캔 하나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 양쪽 눈에.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에 눈물을 다 받으면 캔 하나가 모일 수 있다. 하루에. 그죠? 56에서 113. 그러니까 이 많은 눈물이 나와서 눈을 보호하는데 이 눈물은 눈에서 계속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 기본 눈물. 이 기본 눈물이 하루 종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정의 눈물. 감정이 복받아서. 그리고 찬물인 찬바람이나 티끌이 왔을 때 나오는 반사 눈물. 이렇게 눈물이 여러 종류가 있으면서도 하루에 많은 양이죠. 눈물이 얼마 조금 나올까? 손톱만큼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루 종일 모으면은 양이 많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눈물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죠. 우리 몸이 1000냥이면은 눈이 900냥이다 할 정도로 그 눈이 900냥이면 그 중에 눈물의 기능이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건조증의 특징은 아침에 불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왜 이렇게 뻑뻑하고 눈이 거칠거칠하면서 눈뜨기가 힘드냐 그렇게 하죠. 눈이 잘 뜨기가 힘들어요. 필요해서 뜨기도 힘들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심하다. 아침에 나이가 들면은 눈물을 분비하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눈물이 적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적어지면서 눈물 생산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눈이 보호 기능이 떨어지니까 눈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눈이 아프면 눈을 이렇게 누르겠어요. 그래서 건조증은 눈이 언제 불편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불편하다. 다음에 자면서 눈이 많이 건조해지고 또 눈을 뜨고 있으면 더 심하겠죠. 뜨고 자는 분들은. 그래서 아침에 눈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봄샘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왼쪽에 위에 사진은 전체적으로 길게 나와 있는 샘이 기능이 다 있는데 이거는 많이 손상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거는 거의 다 손상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기름을 만드는 지방층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생산되더라도 정발이 빨리 되어버리죠. 눈물이 대기 속으로. 공기 중에 정발이 되니까 눈물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건조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조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봄이나 샘의 기능에 손상이 있어서 지방층, 기름층이 생산이 안 된다. 많이 파괴되어 있죠. 이렇게. 건조증의 병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눈물막이 증발되거나 눈물 생성이 감소된다고 했죠. 그래서 눈물막이 파괴가 되고 눈물의 삼투압이 증가되면서 눈의 표면은 눈물이 보호막이 없으니까 눈의 세포가 손상을 받는 거예요. 눈의 세포가. 그럼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눈에 보호막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눈물막이 이게 없이 다 노출돼 버리니까 이 각막 세포가 바로 공기와 바로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포가 건조해지면서 세포의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조증은 자체의 병이라기보다는 건조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각막, 결막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의 각막과 결막의 염증, 만성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눈물층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눈물층이 없으면은 공기가 바로 눈의 각막에 들어간 거예요. 공기가 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눈물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다 막아주는데 눈물층이 뚫리니까 바로 공기 중에 자극이 되어 버리니까 각막이 건조해지고 각막이 염증이 생기면서 각막에 세균이 뚫고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 어떨까요? 눈물층이 증발돼 버립니다. 이렇게 눈물층이 눈꺼풀을 깜빡해주면서 다시 눈물층을 만들어 줍니다. 눈물층을. 그래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눈 깜짝할 새. 눈을 깜빡하는 거. 눈을 뜨고 계속 있는데 얼마 뒤에 눈을 다시 깜빡일까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10초 내지 15초. 10초 내지 15초에 눈을 한 번씩 깜빡입니다. 물론 깜빡하는 것은 시간이 0.1초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눈을 깜빡하고 다음 깜빡이는 시간까지 10초에서 15초입니다. 예. 자, 건조증은 어떻게 할까요? 5초에 한 번씩 깜빡해 주게 됩니다. 눈물층이 없어지니까 5초에 한 번. 그죠?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 한 20초 정도 지나도 눈물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안 아프니까 계속 뜨거울 수도 있죠.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은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눈을 몇 번 깜빡이게 될까요? 그러면은 15,000회를 깜빡입니다. 하루에. 눈물 생산도 하루 종일 100에서 300cc 눈물을 만들고 눈꺼풀도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 제일 많이 운동하는 것이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하루에 15,000회를 깜빡이겠다. 그런데 집중을 하면은 눈을 깜빡이는 걸 잊어버려요. 집중을 하면 눈을 계속 뜨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건조해지겠죠. 눈이 아픈 거예요. 눈물층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건조증이 생기는 것이죠. 자, 원인을 볼까요? 노화입니다. 노화. 나이가 들면은 우리 몸의 생산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땀도 잘 안 나죠. 그래서 눈물도 잘 안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점액 생산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 류마티스, 쉐그렌, 루푸스, 당뇨병, 비타민 이런 질병도 생깁니다. 쉐그렌 증후군을 해서 눈물과 입이 두 가지를 마르는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눈도 건조하고 입도 건조하고 이게 쉐그렌 증후. 눈과 입이 다 건조한 증상들, 쉐그렌. 그리고 만성 결막염, 점액 분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은 건조증의 원인 첫 번째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갑상선.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눈이 튀어나오니까 눈물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각막이 건조해지죠. 갑상선. 갑상선 있는 분들한테 건조증이 많습니다. 갑상선. 갑상선은 안구 돌출이 되니까 눈이 건조해지는 건 당연하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할 때, 갱년기 여성, 그리고 약물을 복용했을 때 항생제라든지 히스타민제, 이뇨제, 지사제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해서 건조증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건조증이 많고 돌출증 때문에 생깁니다. 또 환경요인, 에어컨, 히트. 에어컨 앞에 있으면 눈이 많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히트 앞에서도 역시 건조해져요. 에어컨 히트 앞에는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이보미안샘, 이렇게 눈꺼풀에 이 기능들이 지방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방이 막히면서 끈적끈적한 겔처럼 나오고 있어요. 마이보미안샘의 염증이죠, 염증. 자, 이렇게 에어컨 히트나 마이보미안샘의 염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건조증이 또 생깁니다. 그 다음 기타 방사선 염증들, 방사선이나 그리고 각막의 예민성이 감소하다든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눈에 수술하고 난 뒤에 백내장이나 라식 수술하고 난 뒤에 건조증이 일시적으로 올 수가 있죠. 대부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건조증이 없어집니다. 그 쉐그렌 증후, 쉐그렌 입과 눈에 점막에 문제가 생기는 증후군 그리고 녹내장 안약을 장기간 사용하면은 또 그 결막의 세포에 손상이 와서 또 그 안약에 보존제,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염화 벤잘코늄 이 부작용 때문에 눈물 생산이 적어지기도 하고 또 콘택트 렌즈를 사용할 때 눈물막이 증발이 빨리 될 때 이때 또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죠. 이렇게 점액청, 수성청, 지방청 이 눈물 샘 기능들, 이 눈물을 분비하는 세포들 이렇게 이 부분들의 세 가지 성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에 이상이 생기면은 건조증이 옵니다. 증상을 한번 볼까요? 증상은 눈에 이물감, 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 머들머들하다, 충혈, 그리고 밖에 봐서 눈부심, 그리고 안구 가려움증, 시력이 또 떨어지죠.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시력이 충혈, 눈물이 또 과도하게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 눈에 모래가 들어있는 것처럼 뻑뻑거린다. 눈에 모래가 들어있는 느낌이 모래를 한 사발 들어있는 느낌들 그러니까 눈이 잘 침침하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깁니다. 건조증은 들어보면 단판에 알 수 있어요. 눈에 무엇이 들어있는 느낌, 머들머들하다, 뻑뻑하다, 가렵다,
눈에 불이 타는 것 같다. 눈이 찝찝하다. 눈을 깜빡이면 괜찮다. 눈도 흐리다. 이렇게 하면은 건조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물감, 모래가 굴러가는 듯한 느낌. 눈에 이렇게 눈에 불이 나는 것다. 눈에 충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눈이 침침합니다. 또 눈물이 또 건조증이 있는데 눈물이 흘러요. 거꾸로. 그죠? 눈에 불이 번쩍거린다. 눈물이 마르니까 눈에 딱 붙어서 눈을 벌리면서 눈이 뜨면서 눈에 불이 번쩍하는 느낌. 그죠? 그 다음에 눈물이 과도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적은데 왜 눈물이 나지? 왜 그럴까요? 보호 눈물이 없어서 반사적으로 자극 때문에 눈물이 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 눈물이 없으니까 자극이 오니까 자극에 민감해지니까 반사적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지만 반사 눈물이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증상의 특징은 눈을 감고 있으면 좀 편해요. 눈을 자꾸 감고 싶어요. 그 다음에 건조한 환경, 마트라든지 은행, 비행기, 공항 그런 데 가면은 많이 건조해지죠. 특히 바람이나 햇빛이 강한 곳, 공기가 탁한 곳, 특히 찬바람 불 때 눈에 찬바람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북극에 가 있는 분인데 눈이 아파서 눈을 저금이 뜨고 있는데 얼마나 눈이 아프겠어요.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찬바람에 눈물이 많이 나온다. 특히 바람 불 때 겨울에 초겨울에 눈물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건조증은 증상이 악화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머리 염색을 하거나 화장품, 에어컨, 선풍기, 히터 공부를 오랫동안 한다든지 또 스트레스, 또 밀폐한 건조한 공간, 여러 가지 약재들, 또 콘택트 렌즈를 오래 쓰면 눈이 파래지죠. 또 잠을 오래 못 자면 수면 부족, 또 장시간 운전 이렇게 하면은 눈이 건조증이 더 심해지죠. 안구 건조증 챗 GPT에서 보는 게 이렇게 빨갛게 눈이 떠 있네요. 특징입니다. 자, 안구 건조증이 눈에 일단 눈은 안구 건조증은 충혈이다. 빨갛게 되어 있다. 눈이 거칠거칠하다. 눈에 무엇이 모래가 들어있는 것 같다. 이게 건조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건조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